비 오는 밤 쓰러진 임신부를 구한 택시기사 박진수. 그런데 그 산모의 보호자가 나타났을 때 진수는 얼어붙고 맙니다. 20년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바로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당신 딸이 내가 구한 산모였군요.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더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수원역 근처 밤 10시가 넘어가는 시각입니다. 빗방울이 택시 앞유리를 두드리고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좌우로 움직이며 빗물을 쓸어내립니다. 52세 박진수는 낡은 아반떼 택시 운전대를 붙잡고 또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벌써 14시간째 도로를 떠돌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한 하루가 이제야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세수도 대충 하고 나와서 아침도 거르고 달린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손님 한 명만 더 태우면 진수는 작게 중얼거리며 계기판의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번 돈으로는 기름값과 일세를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내일도 또 나가야 하고 모레도 나가야 합니다. 진수의 삶은 늘 계산기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당장 내일 기름을 넣지 못하고 기름을 넣지 못하면 일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을 나가지 못하면 그날 하루 먹고 살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진수의 인생은 돌고 돌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수원역 앞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늦은 시간인데도 거리에는 우산을 쓴 사람들이 오갑니다. 퇴근길 직장인들, 늦은 약속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 밤 문화를 즐기는 젊은이들까지 모두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수는 손님을 찾아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비 오는 날에 어울리는 조용한 발라드가 흘러나옵니다. 가수의 목소리가 차 안을 채우고 진수는 잠시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문득 뒷좌석을 돌아봤습니다. 텅 빈 좌석. 오늘도 하루 종일 수많은 손님을 태웠지만 정작 진수에게 남은 건 피로뿐입니다. 허리는 뻐근하고 어깨는 돌처럼 굳었습니다. 목덜미도 뻣뻣하게 굳어서 고개를 돌릴 때마다 통증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수는 쉴 수가 없습니다. 쉬는 시간은 곧 돈을 벌지 못하는 시간이니까요. 택시기사에게 시간은 곧 돈입니다. 멈춰 서 있는 시간조차 아까운 게 진수의 현실이었습니다. 내 딸도 지금쯤 어디서 이 비를 맞고 있을까? 진수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은 연락이 끊긴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딸이 대학 등록금 문제로 집을 나간 그날 이후 진수는 단 한 번도 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딸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진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건강하게만 살아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혹시라도 아프거나 다치지는 않았을까? 밤마다 진수는 그런 걱정에 잠을 설치곤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진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진수는 홀로 딸을 키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택시 일로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가 너무 벅찼습니다. 딸은 학비 대출을 받겠다고 했지만 진수는 딸에게 빚을 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20이 갓 넘은 딸아이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더미에 앉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둘은 크게 다투었고 딸은 아빠는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말이 진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니. 진수는 매일 14시간씩 택시를 몰며 딸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밤늦게 들어와서도 딸의 도시락을 싸고 아침 일찍 일어나 딸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학부모 상담이 있는 날이면 억지로 시간을 내서 학교에 갔고 딸이 아프면 밤새 간호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자신은 굶어도 사다 주었고 딸의 생일에는 케이크를 사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니, 어쩌면 진수가 딸에게 제대로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말이 서툰 아버지였으니까요. 진수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돈을 벌어오는 것만이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방에 들어가 누워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진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택시기사가 운전 중에 눈물을 흘리면 안 됩니다. 진수는 눈을 깜빡이며 앞을 응시했습니다. 빗방울은 점점 더 굵어지고 도로 위의 차들은 속도를 줄여 조심스럽게 달립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길 위에는 무릉덩이가 여기저기 고여 있습니다. 진수는 무릉덩이를 피해 조심스럽게 핸들을 돌렸습니다. 진수는 수원시청 방향으로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이 시간이면 늦은 회식을 마친 손님들이 택시를 잡곤 합니다. 한 명만 더 태우면 오늘 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진수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 갑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지만요. 그때 진수의 눈에 신호등 앞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이미 다른 택시가 손님을 태우고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진수는 아쉬운 마음에 다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지고 도로 위에는 빗물이 흘러내립니다. 진수는 와이퍼 속도를 한 단계 올렸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더욱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했습니다. 하루만 더 버티자. 진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혹시 딸이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진수는 그 희망 하나로 오늘도 버텼습니다. 딸이 돌아와서 아빠 미안해요라고 말해주는 날을 꿈꾸며 진수는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진수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비 내리는 음악이 흘렀고 진수는 빗속을 달리며 다시 한번 뒷좌석을 돌아봤습니다. 언젠가 그 자리에 딸이 앉아서 아빠 집에 가요라고 말해주는 날이 올까요? 진수는 그런 상상을 하며 쓸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날이 온다면 진수는 아무 말 없이 딸을 꼭 안아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천천히 꺼낼 겁니다.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밤은 깊어가고 비는 그칠 줄 모릅니다. 진수의 택시는 여전히 수원 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남자 박진수의 긴 하루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원역 앞을 지나고 시청 사거리를 지나고 진수는 오늘도 길 위에서 삶을 이어갑니다. 빗속의 삶, 그것이 박진수의 현실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진수는 이 길 위에 있을 겁니다. 밤 11시 30분 수원시청 근처 교차로입니다. 진수는 천천히 차를 몰며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도로 위에는 빗물이 흘러내립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고 진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 한쪽에 쪼그려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찰싹 달라붙어 있고 두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지만 진수는 차를 세우고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여자의 배가 크게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을 한 산모였습니다. 그것도 배가 상당히 나온 걸 보니 출산이 임박한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비에 흠뻑 젖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급히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아가씨, 괜찮습니까? 여자는 고개를 들어 진수를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여자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병원까지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바로 차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타세요. 지금 당장 병원 가야겠어요. 여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진수는 급히 차에서 내려 여자를 부축했습니다. 여자의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비를 맞고 있었던 걸까요? 진수는 조심스럽게 여자를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돈은 나중에 드릴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여자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돈 걱정은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병원부터 가야죠. 진수는 재빨리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요금계를 끄고 비상등을 켰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은 수원시 권성구에 있는 대학병원입니다. 거기까지 10분 정도 걸립니다. 진수는 악셀을 밟으며 빗길을 달렸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도착합니다. 진수는 백미러로 여자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여자는 뒷좌석에 누워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진수는 더욱 속도를 냈습니다. 빗길이라 위험했지만 지금은 한시가 급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곧 도착합니다. 진수는 계속 말을 걸며 여자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자는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기만 무사하면 돼요. 여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여자는 지금 자신의 목숨보다 아기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딸 생각이 났습니다. 딸을 낳던 날 아내도 저런 마음이었을까요? 진수는 눈을 깜빡이며 집중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지만 진수는 좌우를 확인하고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달렸습니다. 다른 차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진수는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습니다.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진수는 병원 입구가 보이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신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진수는 급히 병원 응급실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자 여자의 하의가 젖어 있었습니다. 양수가 터진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님, 여기요. 진수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 간호사 2명이 달려왔습니다. 진수는 여자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간호사들이 재빨리 여자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진수는 그 뒤를 따라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길에서 쓰러져 있는 걸 태워왔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수는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흙 묻은 신발을 신은 채 비에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진수는 가만히 서서 기도했습니다. 아기가 무사히 태어나기를, 산모도 건강하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 40분. 진수는 초조하게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는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으앙, 으앙. 진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았습니다. 아기가 살았습니다. 진수는 눈물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이 도왔네. 진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3.2kg 여아입니다. 의사의 말에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모는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지금 의식이 없습니다. 출혈이 심해서 수혈을 했고 현재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진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산모가 위험하다니. 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진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를 아십니까?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길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꾹 참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과 볼펜을 꺼냈습니다. 종이 한 장을 찢어 자신의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다가가 종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산모 보호자가 오면 이거 전해주세요. 제가 병원까지 모셔왔다고 전해주시고요. 간호사는 종이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는 한 번 더 분만실 쪽을 돌아보고 천천히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택시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손님을 태울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빗속을 달리며 진수는 계속 그 여자와 아기를 생각했습니다. 진수는 집에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여자와 아기 생각만 났습니다. 산모는 괜찮을까요? 아기는 건강할까요? 진수는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산모가 무사했으면 좋겠는데. 진수는 중얼거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진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답답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진수는 겨우 1~2시간 눈을 붙였을까요?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씻지도 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일을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수는 간단히 식사를 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산모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아침 6시였습니다. 응급실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밤사이 실려온 환자들로 복도가 붐볐습니다. 진수는 간호사실로 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어젯밤에 산모 한 분을 모시고 왔었는데요. 이서윤 씨라는 분인데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제가 모셔다 드렸어서요.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아니시면 면회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산모부는 현재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의식도 돌아왔고요. 진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진수는 간호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진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병원 로비로 나왔습니다. 커피 자판기 앞에 서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뽑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렸습니다. 진수는 커피를 다 마시고 병원을 나서려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진수는 다시 간호사실로 가서 물었습니다. 저기, 그 산모분 아기는 어디 있나요? 간호사는 신생아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쪽 신생아실에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실 수 있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신생아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니 큰 유리창이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진수는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봤습니다. 어제 태어난 아기는 어떤 아기일까요? 진수는 한 명 한 명 살펴봤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다가왔습니다. 진수는 본능적으로 그 아기가 어제 태어난 아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름표에 이서윤 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아기였습니다. 빨갛고 주름진 얼굴, 작은 주먹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가만히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잘 태어나줘서 고맙구나. 진수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눈을 감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자신의 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도 이랬습니다. 진수는 신생아실 앞에서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아내도 건강했고 딸도 건강하게 태어났으니까요. 내 딸은 지금 어디 있을까? 진수는 다시 한번 딸 생각이 났습니다. 딸도 저렇게 작았었는데 이제는 23입니다. 어디선가 혼자 살아가고 있겠죠. 진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수는 아기에게 작게 손을 흔들고 천천히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택시를 몰며 손님을 태우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그 산모와 아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요? 퇴원은 했을까요? 진수는 궁금했지만 다시 병원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진수는 퇴근 후 단골 포장마차에 들렀습니다. 소주 한 잔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게 진수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진수는 테이블에 앉아 소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진수는 안주를 집어먹으며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읽다가 두고 간 신문이었습니다. 진수는 무심코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사회면을 넘기다가 한 기사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서윤 씨, 재단 후원자 자녀로 확인 미혼모 지원 기부금 전달식 열려. 진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서윤, 그 이름이었습니다. 진수가 병원에 모셔다 드린 바로 그 산모였습니다. 진수는 급히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에는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병원 앞 계단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서윤은 휠체어에 앉아 있고 그 옆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진수는 사진 속 한 남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재단 명예이사 이도현. 그는 20년 전 진수가 다니던 물류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진수에게 누명을 씌우고 인생을 망가뜨린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진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인간이 아직도 사람 위에 서 있네. 진수는 신문을 구겨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자금 유용 누명을 쓰고 해고당한 날. 아내가 그 충격으로 병을 얻은 날. 진수의 인생이 무너진 날. 모든 게 이도현 때문이었습니다. 진수는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화끈거렸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주먹을 쥐고 테이블을 내려쳤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진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포장마차를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진수의 가슴속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진수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도현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몰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자려고 누워서도 그 사람 생각뿐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진수는 당시 물류회사에서 15년을 근무한 과장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한 집이었고 주말이면 가족끼리 공원에 나가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자금 유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수억 원의 돈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모든 증거가 진수를 가리켰습니다. 진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흔적이 있었고 진수가 관리하던 장부에서 조작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진수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도현은 오히려 진수를 경찰에 신고했고 진수는 해고당했습니다. 회사 앞에서 끌려나가던 그날 동료들은 진수를 외면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지만 아무도 진수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진수의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며 몇 달을 보냈고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진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정과자는 아니었지만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진수를 수군거렸습니다. 아내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었고 몇 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수는 결국 택시기사가 됐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학력도 경력도 묻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이도현 그 자식이 다 꾸민 거였어. 진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자금을 빼돌린 건 이도현 본인이었습니다. 개인적인 투자 실패로 구멍이 났고 그걸 메우기 위해 회사 돈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진수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미 시효가 지나 있었습니다.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도현은 교묘하게 모든 흔적을 지웠고 진수 혼자만 억울함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진수는 그저 분만 사귀며 살아왔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도현이 지금은 병원 재단 명예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부금을 전달하며 선한 사람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수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이도연을 찾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찾아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미 20년이 지났고 진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돈도 명예도 없는 그저 평범한 택시기사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진수는 택시 정비소에서 차량 점검을 받고 있었습니다. 타이어를 갈고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동안 진수는 대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낡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비소 마당에는 여러 대의 택시가 줄지어 서 있었고 정비공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비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박 기사님, 전화 왔어요. 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전화를 했을까요? 진수는 직원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진수 기사님이십니까?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또박또박 말하는 게 교육을 잘 받은 사람 같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십니까? 저는 수원대학병원 사회복지과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지난번에 산모분을 모셔다 주셨다고요? 진수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서윤 이야기였습니다. 진수는 급히 자세를 바로하며 물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요. 산모는 괜찮습니까? 네, 건강하게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병원에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병원에 가면 이도연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수는 궁금했습니다. 이서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이도연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신문 기사에서는 이도연이 재단 명예이사로 나와 있었지만 구체적인 관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진수는 결국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가면 될까요? 내일 오후 2시쯤 오시면 좋겠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면 뭘 보게 될까요? 진수는 복잡한 마음으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설쳤습니다. 이도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진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낼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할까요? 진수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진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제일 나은 옷을 입었습니다. 낡은 옷이었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오후 2시였습니다. 진수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이 인상적인 로비였습니다. 진수는 로비 중앙에 서서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가 자신을 찾을까요?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였습니다. 박진수 기사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병원 사회복지과 김미선입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진수는 여자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실 안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수는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얼어붙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이서윤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이서윤은 진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 이서윤 옆에 서 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진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도현이었습니다. 이도현도 진수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박진수? 이도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진수는 꾹 참았습니다. 이서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시는 분이세요? 아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수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서윤은 이도현의 딸이었습니다. 진수가 구한 산모는 바로 이도현의 딸이었습니다. 진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 참 좁습니다. 20년 전에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의 딸을 진수가 구한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사님. 진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상담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도현은 창백한 얼굴로 진수를 바라봤고 진수는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느끼며 불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사회복지사 김미선도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잠시 나가 있을까요? 김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도현은 입술을 떨며 진수를 바라봤고 진수는 여전히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김미선은 결국 조용히 상담실을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상담실 안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누구세요? 아시는 분이에요? 이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이분은 오래전에 우리 회사에 다니셨던 분이야. 이도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진수는 비웃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니셨던 게 아니라 쫓겨났죠. 이사님 덕분에요. 진수의 말에 이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서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서윤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진수는 이서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아가씨를 구한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아가씨가 이분 딸이더군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20년 전에 저한테 누명을 씌우고 제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의 딸을 제가 구한 거니까요. 이서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도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 저는 이분 회사에서 15년을 일한 과장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자금이 사라졌고 모든 죄가 저한테 씌워졌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해고당했고 제 아내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진짜 범인은 이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회사 돈을 빼돌렸고 그 죄를 저한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셨어요? 이도현은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도연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소리였습니다. 진수는 차갑게 이도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미안하다고요? 20년 동안 저는 그 말 한마디를 듣지 못했습니다. 택시를 몰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았고 딸마저 제 곁을 떠났습니다. 이사님은 그동안 뭘 하셨습니까? 병원 재단 명예이사가 되어 사람들 앞에서 선한 척 하셨죠. 진수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이도연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이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큰 빚을 지게 됐고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모든 걸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금을 썼고 그걸 박 과장님께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도연은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밤마다 박 과장님 얼굴이 떠올랐고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백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너무 비겁했습니다. 이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분 인생을 망가뜨리고도 20년 동안 모른 척 하셨다는 거예요? 이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사님, 저는 오늘 이곳에 온 걸 후회합니다. 아가씨한테 감사 인사를 받으러 왔는데 이런 걸 듣게 되다니요. 진수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이도연이 벌떡 일어나 진수를 붙잡았습니다. 박 과장님, 아니 박 기사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수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도연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이도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2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도연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모습. 하지만 막상 눈앞에서 보니 진수는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무했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이도연을 일으켰습니다. 이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사님, 저는 이사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가씨 때문에라도 이 일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진수는 이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이서윤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아가씨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요. 아가씨와 아기가 건강하게 잘 사시길 바랍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이고 상담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이서윤이 외쳤습니다. 아저씨, 기다려주세요. 이서윤은 휠체어를 밀며 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버지 때문에 아저씨가 너무 힘드셨던 거 알겠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저와 제 아기를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이서윤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진수는 이서윤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빼냈습니다. 아가씨는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 바람입니다. 진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진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진수는 병원을 나와 택시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와이퍼를 켜고 빗길을 달렸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진수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병원을 나온 진수는 택시를 몰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년 만에 이도연을 다시 만났고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진수가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속이 시원하기는커녕 더 답답했습니다. 용서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미워해야 할까요? 진수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진수는 차를 세우고 도로변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대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빗방울이 앞유리를 때렸고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날, 차가운 신문실에서 형사들은 진수를 범인 취급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외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모두 진수를 가리키고 있었고 진수의 계좌에는 설명할 수 없는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도연이 교묘하게 조작한 것이었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눈빛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친척들의 냉대, 친구들의 외면. 진수의 가족은 고립되었습니다. 어린 딸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울먹이며 아빠가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진수는 딸을 안아주며 아니야,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내가 병을 얻었을 때였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졌고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진수는 택시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일했지만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아내는 병상에 누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미안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진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진수는 혼자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진수는 눈을 떴습니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수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에 가야 했습니다. 집에 가서 쉬어야 했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진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고 낡은 집이었지만 진수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진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병원에서의 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수는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진수 기사님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정중하지만 어딘가 긴장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십니까? 저는 이도연 이사의 비서입니다. 이사님께서 박 기사님과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진수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직도 할 말이 남았다는 건가요? 진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오늘로 끝입니다. 박 기사님, 이사님께서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비서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진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 어디서요? 내일 저녁 7시 수원역 앞 커피숍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자꾸 이도연이 진수를 찾는 걸까요? 진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진수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수원역 앞 커피숍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진수는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찾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이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진수를 보자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수는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도연은 커피 한 잔을 진수 앞에 놓았습니다. 진수는 커피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도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 기사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무릎을 꿇어서 놀라셨을 겁니다. 진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도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박 기사님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겁해서 고백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모른 척 하신 겁니까? 저는 그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를 잃었고 딸마저 제 곁을 떠났습니다. 이사님은 그 사실을 아십니까? 이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사님은 병원 재단 명예이사가 되어 사람들 앞에서 선행을 베풀었죠.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사님이 저한테 저지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박 기사님, 제게 속죄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평생 박 기사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진수는 이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도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사님, 저는 이사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도연은 급히 진수를 붙잡았습니다. 박 기사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진수는 이도연의 손을 뿌리치고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택시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진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차를 몰았습니다.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와이퍼를 켜고 빗길을 달렸습니다. 인생이 참 빗길 같습니다. 미끄러지면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진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택시를 몰며 손님을 태우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이도현과의 만남이 자꾸 떠올랐고 그 사람이 흘린 눈물이 생각났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는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는 시각이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진수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진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 기사님, 저 이서윤입니다. 이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수는 놀라며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 전화드려서요.
박 기사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이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제 아버지가 오늘 모든 걸 고백하셨어요. 회사 직원들 앞에서요. 진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도현이 고백을 했다니. 진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가 20년 전의 일을 모두 고백하셨어요.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것도, 박 기사님께 누명을 씌운 것도 다요. 그리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겠다고 하셨어요. 이서윤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소리였습니다. 진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서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박 기사님, 제발 아버지를 한 번만 만나주세요. 아버지가 박 기사님께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진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도현이 모든 걸 고백했다니. 진수가 20년 동안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진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시간 되는 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도현은 왜 갑자기 고백을 한 걸까요? 진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진수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서윤이 알려준 장소는 병원 옥상 정원이었습니다. 진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벤치들이 놓여 있고 화단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멀리 벤치에 이도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진수를 보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서윤도 휠체어에 앉아 옆에 있었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도현은 진수를 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도현도 다시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기사님, 어제 저는 회사 임원들과 직원들 앞에서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회사 자금을 유용했고 그 죄를 박 기사님께 뒤집어 씌웠다고요. 이도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 인생은 지옥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습니다. 딸아이에게조차 진실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박 기사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저는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도현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습니다. 병원 재단 명예이사직도 회사 고문직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박 기사님께 조금이라도 속죄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수는 이도현을 바라봤습니다. 이도현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죄책감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님, 이제 와서 그런다고 제 인생이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제 아내도 제 딸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이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압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발 속죄할 기회만 주십시오. 제가 남은 평생 박 기사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서윤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박 기사님, 제 아버지는 잘못을 뉘우치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박 기사님께 제 목숨을 비쳤습니다. 제발 아버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진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서윤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이도연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진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미워해야 할까요? 그때 진수는 문득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미움은 당신을 갉아먹어요. 언젠가는 용서하고 놓아주세요. 진수는 그때 아내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미움은 진수 자신을 더 힘들게 할 뿐이었습니다. 진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사님, 저는 이사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님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진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수원거리가 보였습니다. 진수가 20년 동안 떠돌았던 그 거리였습니다. 이사님께서 속죄하고 싶으시다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십시오.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그게 진짜 속죄입니다. 진수의 말에 이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기사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서윤이 다가와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 기사님은 저와 제 아기를 살려주셨고 제 아버지에게도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진수는 이서윤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아가씨, 행복하게 사세요. 아기도 건강하게 키우시고요. 진수는 고개를 숙이고 옥상 정원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진수는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택시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창문을 바라보며 진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이 참 빗길 같네요. 미끄러지면 다시 세워야지. 진수는 빗길을 달리며 앞을 응시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보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원대학병원 정문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병원 앞마당에 새로운 현판이 세워지는 날이었습니다. 현판에는 박진수 장학재단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도연이 자신의 전 재산을 출연해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진수는 사람들 뒤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지 않았고 그저 평소처럼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진수는 현판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걸린 재단이라니. 진수는 이도연에게 자신의 이름을 쓰지 말라고 했지만 이도연은 박 기사님의 이름으로 속죄하고 싶습니다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진수는 결국 허락했습니다. 무대 위에 이도연이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진수 장학재단은 제가 평생 저질렀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만든 재단입니다. 이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20년 전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제 욕심과 비겁함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박진수 기사님께 그리고 이 사회에 속죄하겠습니다. 이도연은 무대 아래의 진수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수는 가만히 서서 이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도연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이서윤이 다가왔습니다. 이서윤은 이제 휠체어에서 내려와 걸을 수 있었습니다. 팔에는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박 기사님, 잠시만요. 이서윤이 불렀습니다. 진수는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이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박 기사님께 제 아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서윤은 아기를 진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새하얀 옷을 입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아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요. 네, 다 박 기사님 덕분이에요. 박 기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제 아기도 없었을 거예요. 이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가씨와 아기가 건강하니 다행입니다. 이서윤은 진수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저는 이제 병원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미혼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진수는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기사님. 박 기사님도 항상 건강하세요. 이서윤은 깊이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진수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가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진수는 택시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조수석을 보니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작은 아기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이도연이 선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이도연이 손님 중에 아기를 안고 타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 유용하게 쓰십시오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진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택시를 몰며 손님을 태우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미소 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손님들도 진수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기사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손님이 말했습니다. 진수는 백미러로 손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인생이 비 올 때만 보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고마운 사람은 그때 만나게 되죠. 손님은 진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는 택시를 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는 라디오를 들으며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DJ가 사연 하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택시기사 박진수 씨가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수는 깜짝 놀라 라디오를 켰습니다. DJ가 진수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비 오는 밤, 저는 한 산모를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오래된 상처와 마주하게 됐고 용서와 화해를 배웠습니다. 제 삶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인생이 비 올 때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고마운 사람들, 소중한 순간들이요. 저는 이제 앞을 보며 살아가겠습니다. DJ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진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진수는 차를 세우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슬펐던 순간들, 그리고 따뜻했던 순간들. 진수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는 수원병원 앞에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이제 희생이 아니라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진수는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택시는 천천히 빗길을 달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진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진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목소리, 3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딸아 너니?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 집에 가도 될까요? 진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딸 어서 집에 오렴. 아빠가 지금 바로 데리러 갈게.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진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수는 눈물을 닦고 딸이 있는 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빗속을 달리며 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인생은 빗길 같습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택시는 빗길을 달렸습니다.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창밖으로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진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돌아왔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악셀을 밟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빗속의 약속, 그것은 다시 시작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밝히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꽃길 인생만 펼쳐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